지난번 포럼 때 브레인스토밍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브레인스토밍을 우리가 시작했다는 게 중요해요. 지난번 포럼에서 처음에 물어봤던 게 브레인스토밍을 언제 해봤냐? 언제 해봤냐? 그러니까 굉장히 낯익은 개념이고 뭐 하는지도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본 경험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경험도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연습을 하는 거고 연습이지만 연습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해보자고 한 거고. 근데 웃기는 게 지난번 포럼이 끝나고 났을 때 대체적인 의견이 뭐였냐면 부족했다. 예. 그날 저녁에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가 부족했다. 너무 짧았다. 생각보다 나온 키워드가 많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도 있게 또 가야죠. 우리가 그때 썼던 것들이에요. 이 내용들을 그때 각자 손을 들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한마디씩 했던 거예요.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의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 키워드를 뽑아내자라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에요. 이 단어만 이제 한 달 만이잖아요, 우리. 한 달 만에, 한 달 전에 했던 키워드를 갖고 좀 한 달 후에 다시 봤을 때 이 사이에서도 또 달라지는 것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일단은 요렇게는 분류를 해봤어요. 기존에 나온 거 갖고. 애나하고 저하고 이제 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 다음에 글로벌한 환경을 미치는 것들. 그 다음에 긍정적인 키워드와 부정적인 키워드. 네. 그러니까 글로벌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키워드인데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게 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 어디 갔어? 여기 보면 경제 블로커라고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키워드일까요? 글로벌화의 반대죠. 네. 글로벌 경제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이제 끝나고 세계적인 분업화,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지고 이제 경제 블록화가 된다는 게 긍정적인 요소라고 봐야 될까요?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아니야. 네. 왜냐하면 다양한 부분에 하향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 근데 우리 같은 오퍼상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이 될 수 있어요. 네. 개나 소나 다 비행기 타고 아무 데나 들어가서 다 물건 다 찾아갖고 오는 그 세상이 이제 끝났고 다시 우리 같은 오퍼상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오퍼상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립적인 위치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중립적인 위치에. 네. 이거 툭툭 줄여. 네. 하여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길 좀 더 채우자. 네. 이런 부분을 좀 여기 비었잖아요. 글로벌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런 걸 채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역적으로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는 키워드 하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움직여. 2차 전지라는 키워드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아까 우리 BK가 2차 전지와 관련된 연관된 산업들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 또 원자재가 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리사이클 분야가 또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쪽으로 쏠리는 원자재 때문에 또 부족해지는 원자재는 또 뭘 것이며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은 또 뭘 것이며 그 산업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갖고 자리를 잡고 있으면 거기는 또 그 가격이 올라가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열어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는 여기를 좀 더 채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도저히 더 안 나올 때까지 예, 채워보고 채워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로 오늘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긍정적인 부분 제가 그때 영상으로 이제 참여해서 네. 네. 지금 이게 네. 하여튼 여기다가 적는 걸 합시다. 네. 저걸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지금 가상이나 홍대나 동산 쪽으로 계속 돌아야 되는데 성인대만 하는 데가 인대를 1층 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붙여서 하는 거 성인대 아니면 내가 아마 곳에 이런 데가 그 실제로 정말 입병을 하나 그런 거 하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우리 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소인대 하시는 운영이 안 되는데 저기 그 당신이 구하지 못하는 아 이거 그거는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소인대 운영으로 문제를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집값고 자 그러면은 부동산 통임대가 부정적인 키워드냐 긍정적인 키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경향이냐 경향 만약에 경향이 끝난 거다 지금 경향이 끝났고 더 이상 그런 게 없을 가능성이고 하향 곡선 하향 추세에 있다 이제 그 한마디로 유행이 끝나가는 그런 키워드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예. 그런 걸 우리가 고민하면 안 되잖아. 예, 없어질 거라면 아니면 시장에서 굉장히 작은 포지션으로 바뀌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우린 빼야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빼야 될 게 있으면 그것도 말씀하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요거 빨간색 표시했는데 요거 레나가 표시해놨는데 요거 누가 얘기한 거지? 예? 이거 뭐냐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목성의 대기색이 변화하는 게 우리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치냐? 예. 말 그대로 국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행성들이 외부에 생기는 뭐 탄소라든가 환경이 생겨나는데 결국은 지구나 이쪽에도 당연히 외부 환경에 의한 기후 변화? 대기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 목성 대기색 변화가 아니라 기후 변화를 얘기해야 되겠네. 목성이 대기색이 변했기 때문에 기후가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네. 물광의 자체에 대한 이주 자원을 얘기하는 물광의 자체도 지금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실제로 태양의 위치라든가 뭐 이런 그 목성의 위치라든가 기후 변화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실제로 화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데서 기후 변화가 엄청나게 생기고 있다는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기후 변화가 생기는 거죠.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결국은 목성 대기 변화라는 내용이 기후 변화에 맞춰서 그러니까 목성도 기후가 변화하고 있고 화성도 기후가 변하고 있고 지구도 변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 아니네. 네? 왜냐면 여기는 무슨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걸 굳이 빨간색 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연관짓기 힘든 키워드라서. 말씀해 보세요. 브레인스토밍이 그런 거예요. 휴머노이드. 발표를 한다고 했어. 그럼 그게 그러니까 인간형 로봇. 인간형 로봇. 그게 이제 이제 시장에 런칭이 되는 상황이다. 또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냐? 생뚱맞은 거 좋아요. 미국이나 이런 세계적인 거 보면 플레이트 가지고 가.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그거를 적용하겠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이걸로 인해서
출산 대책을, 이게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외국인 가소도우미를 허가해 주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 애 낳아서 키우는데 도움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네. 저게 없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마켓. 네? 소프트웨어 마켓에서 독점. 어떤 의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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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독점 시장. 걔네들을 통하지 않아도 팔 수가 없잖아요. 아, 구글, 애플 이렇게 해서 MS 뭐 그죠? 네, 독점. 도심항공이 뭐예요? 그거 이제 그 기록 택시 나오는 거 이런. 도심항공. 그러니까 뭐 드론 택시나 뭐 그런 케이스. 이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규 비즈 맞아요. 네, 도시항공. 또 여기서 기존에 있는 거에서 막 파생해도 돼요. 네. SNS도 결국 뭐 독점 시장이네. 그러고 보니까. 독점 시장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용자 트위터에서 사용자들 리스트 돼서 그래서 뭐 마찬가지죠. 뭐 이것도 다 독과점. 독과점. 거기 사용자들이 다 거기 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틱톡이 되게 대단한 플랫폼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참 돈을 잘 써. 예. 시진핑 장기 집권? 나는 여기다 배팅하겠어. 왜냐하면 다 그냥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거. 푸틴의 장기 집권. 러시아 핵 사용 가능성 확인. 러시아가 핵 사용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잠깐만. 제가 이교시에 들어와서 내가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머릿속에서 주식을 좀 뺍시다. 네, 머릿속에서 주식을 좀 뺍시다. 네. 그러면 이걸 방어적인 수단에서 나도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핵을 만든다는 게 고도의 기술이 아니에요. 30년 전에 만든 충분히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드는 것이 못 만드는 기술이 아니에요.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는 게 이제 핵을 사용했을 때 왜 문제가 되냐면 공격으로 쓴단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전 세계의 암묵적인 약속은 핵은 수비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방어용으로만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방어용으로만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공격용으로 되는 순간 마찬가지 그쇼 얘기처럼 전 세계가 다 핵 보유에 이제 당위성이 생기는 게 되겠죠. 그것도 그렇고 낙진 방어복 뭐 이런 거. 지금 그 이제 그거를 막아주는 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요오드인데 지금 어제 기사가 아예 기사를 봤는데 러시아에서 요오드 비축량 계속 늘리고 요오드 비축량 계속 진짜 쓰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이게 뭐그 사실 이게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이 요오드가 어디 쓰인다고? 그 이제 나치나 이제 핵을 방사능을 그 중화시키고 이제 중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뭐 그런 용도로 해. 근데 이게 되게 저가 이제 오늘 옛날에 미국에서 일본에 샀을 두 개 중 하나는 플루토늄보다는 우라늄? 우라늄이 아니고 하나 플루토늄 하나는 64개 하나 2kg짜리였는데 근데 폭발성이 1kg짜리가 많았잖아요. 그 1kg짜리 만드는데 들어가는 기술적 비행 기술은 가볍기 때문에 그게 한 50년 전에 지금 1kg가 600kg 쏘셨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터진 그거에 뭐 600배가 아니고 뭐 만 배, 뭐, 10만 배.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학이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과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는데, 비즈니스적으로는 의미가 있어, 항상. 네. 자, 브레인스토밍의 원칙? 비판하기 없기야. 비판하기 없기야. 예. 예. 2000년도에 맞아. 맞아. 전 세계 모든 컴퓨터가 다 멈추다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요오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다 와요. 예, 예. 이것도 사실 석탄에서 뽑아내는 걸걸? 예. 아마? 저것처럼? 요소수처럼? 예. 저는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모르지. 뭐 찾아보세요, 한번.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도 상당히 우리 같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제, 그 요소수 사태를 생각해갖고, 지금 뭐, 1년 반 전으로 돌아가면 뭘 하겠습니까? 요소수를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고, 2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 할까요? 마스크를 삽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예. 사실 굉장히 사이클은 빨라졌어요. 예. 굉장히 사이클이 빨라졌어요. 이것도 잠깐 또 난리가 날 수는 있겠죠. 예. 어디에 집어넣어야 될지 예. 예. 우리나라에서요? 반려동물 보유세? 왜 독일 음식 먹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반려동물 세금. 보유세 정확한 명칭은 보유세.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면 우리가 주민세 내야 되지, 그지? 이거 진짜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겠네. 네. 뭐 강아지 분양받거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분양받을 때 교육을 받고 그래서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강아지를 키울 수 있게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강아지는 그냥 세게 나잖아요. 그러면 세금만 어찌됐건 뭐 이거는 팩트잖아. 지금 이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예,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키워드만 뽑아내면 돼요. 예, 키워드만 뽑아내고 그거에 더불어서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그렇죠. 그 동물 등록을 하죠. 동물 등록 번호를 부여를 예, 해가지고 그 번호를 가진 애들을 관리하겠다. 예, 번호를 부여받지 않으면 벌금 내, 지금. 그래서 지금은 그냥 번호만 있는데 지금 우리 민증 같은 데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월 23일 얘기가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거는. 우리 강아지도 했어. 그게 강제조항이야, 강제조항. 그러니까 그게 없는 애들은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스캔해갖고 얘 등록증 안 된 강아지네 뭐 벌금 매기고 이러지는 못하는데, 법적으로는 만약에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칩 이식 방법이 있고 등록증을 발급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래는 칩만 이식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막 피부 밑에 이식하고 막 하는 부분이 또 싫어하는 견주들도 있기 때문에 바꿔놨어요. 그리고 지금 그거에 따라서 또 얘기를 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독일을 얘기하는 게 이제 워낙 잘된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결국은 얘네는 하루에 몇 번 이상, 몇 회 이상, 몇 시간 이상 산책을 시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친구 기시라는 걸 이용해서 결국은 여기 이제 디지털로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얘네가 집으로 밖으로 나와서 산책을 얼마나 하는가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집 밖을 나왔다 들어가는 거에 대한 이제 GPS로 뭐 추적을 한다든지 뭐 그렇다는 얘기요? 얼굴 때리는 걸 지금 중요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과 같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야, 그거 쉽지 않겠는데? 하여튼 알았어요. 알았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기존 강아지는 봐주겠지. 몰랐잖아. 신고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이 집 강아지가 하루 이상 보이지 않으면 신고를 그러니까 그거 신고를 하면 걔네가 와서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 우리나라도 좀 신고제 역량을 보여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세금 더하기 규제네, 일종의. 그러면 우리나라도 반려견 산책들은 그런 자세 생길 수 있지. 그쪽 산업이 또 생기겠지, 그러면. 예. 저게 요새 그 러중 관계의 스캔이잖아. 그건 요 중간 좀 들어가야 되겠다. 러중 관계 변화. 얘네가 어떻게 갈지 좀 보긴 봐야 되겠네. 그럼 좋다가 좀 삐그덕 거리고 하잖아요, 지금. 지금 뭐 그냥 인대 대학에서 러시아 사람이 좋은데 러시아에서 중국 들어가는 가스관 막았었잖아요. 뭐 하루 이틀인가 막았더라고. 러시아에서 먼저 그런 거에 반대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들끼리도 결국은 힘싸움 하고 있는 거야. 러시아, 중국, 미국. 그다음에 결국은 그 개방. 개방? 어떤 개방? 지금 걔네가 아직도 8시. 봉쇄 해제? 그런 친구들이 또 다시 가서 나올 거니까. 이거 10월 10일. 아이고, 뭐야? 네. 너무 맛있네. 네. 아이스 뭐야? 그래서 뭐야? 이거 왜 이래? 네. 이 중국 봉쇄제는 시진핑 장기 집권이 결정되는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 2주? 왜? 3주 정도 남았겠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해제를 하냐 안 하냐 말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BK가 좀 이렇게 글로벌 증시 그때 틀림없이 엄청난 그 영향이 생길 거거든. 근데 선반영이라며. 예. 근데 이거 아까 이게 장기 집권 하기로 했어 안 했어? 우리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장기 집권 안 하고는 답이 없거든. 지금 중국 인민들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지 않으면 지금 대체 세력이 없으니까 대체 세력이 있어야지 뭐 정권을 넘기든지 말든지 할 텐데. 예. 그러면은 아마 그 부분에 한번 읽어 주시고 그 단톡방에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부가 문제라는 게 이게 대부분 나라의 조금씩 회색적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나머지는 상당히 오픈됐어요. 상당히 오픈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나마 봉쇄 쪽에 있는 상태고, 일본도 그랬고, 근데 일본도 이제 오픈하면서 우리나라도 오픈하고, 유럽은 벌써 진작에 다 오픈했잖아요. 네. 일본이 지금 10월 달부터 자유여행을 풀었기 때문에 지금 왜, 산티아고 순례길 있잖아요. 네,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국 사람들이 단체로 투어 간 거,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간 거, 내가 이런 사람들 패친이어갖고, 그 사람들 매일 그게 보는데,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여행 와갖고, 막 바글바글해. 바글바글해. 우리나라만 없어. 우리나라만 명동처럼 그렇게 죽어 있지. 거의 대부분 다 오픈됐어요. 중국이 풀리면 아시아가 지금 제일 봉쇄되어 있는 상태예요. 또 유럽 효과의 에너지 에너지 자립, 유럽 에너지 자립. 이것도 뭐 긍정 부정을 뭐 얘기할 수가 없겠다. EU 에너지 효과 이거가 가장 필요한 나라가 독일이겠죠, 그죠? 에너지 자립. 에너지 자립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할까? 일단 러시아에서 탈피하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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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쓰겠다. 예. 했는데 지금 동원협의 관계를 다 풀어졌습니다. 또 태양광 에너지를 지금 뭐 못하고 있죠. 석탄 쓰고 있어요. 근데 바람개비가 왜 풀어졌어요? 바람기가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효율도 안 나오고 시공보다 뭐 풍력이. 풍력은 그 쇼라는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나중에 PMC가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석탄은 다시 뜨기 시작해요. 그렇게 환경이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게 에너지 생산이 석탄 가스 휘발성이 먼저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도 폐원자를 갔다가 다시 원자로 중이고 그 석탄 뉴스는 또 글로벌 지금 이제 원래 화석연료가 안 돼갖고 천연가스 안 들어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막았어. 그 다음에 원유값 겁나 비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석탄 떼는 그 상황이 돼버렸는데 원자력이 잘 알아요?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원자력은 어느 나라에서 만약에 전 세계가 지금 원자력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느 나라가 제일 신나가? 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설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신나겠죠. 그 다음에 원자력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원은 뭐예요? 네? 네. 그럼 원자력 발전소 세우기만 하면 그 연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수공이랑 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거는 대부분의 화들이면 이제 다 선생님만 들어가서 원자력 발전소에 가장 필요한 내가 그렇죠. 쿨링을 유럽은 나라랑 똑같잖아요. 강으로 쿨링을 해야 되는데 쿨링을 할 수 있는 강의 기파가 될 수가 있는 원자력 쿨링. 그렇지. 냉각. 어이구. 재밌어진다 점점.
바다 속으로 나가는데 프랑스는 바다가 있고, 예, 바다가 있고. 독일 같은 데는 바다가 없어요. 함부르크 조금 있어요, 조금. 예. 그 이유를 한국인을 보고 음, 만약에 된다면 음, CEO 밖에는 예, 바다밖에 음, 없다면 예, 바다 쪽에 다 모아놓고 음, 그냥 유럽으로 쭉 통과하는 이런 시나리오밖에 없겠네. 우리 저기 뭐지? 서울시가 혐오시설을 서울시 밖에 지어놓고 돈을 내주는 그래서 그 고향 장소도 서울시 건데 서울시 아니야. 예, 서울시 못지어 예. 대신에 서울시가 거기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유는 그래도 저기 뭐야 절대적인 동맹체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에 원전 최대한 많이 줘갖고 다른 나라에 또 전기 깔아줘도 뭐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기준으로 냉난방을 그걸 썼던 그 기반 설비들을 다 때려 바꾸려면 예, 전기로 다 바꿔야 되잖아. 예.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것도. 그렇기도 하겠는데, 어쨌든 상당히 큰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 원이 바뀌면. 아무리 그 찰가스 비중을 낮춘 데는 한계점이 있어. 음, 아무리 원전을 다 한다고 음, 그 가스가 필요한 산업이 있고 음. 산업으로 가야 돼. 음, 이거 가정은 사용량이 한정이 음, 산업으로 막 분명 가스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음, 전기만 되는 상황이 음, 가스도 더 전력에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유럽이 전력이나 가스나 이런 쪽으로 다 영화돼 음, 있고 그 아까 뭐 기업이 음, 저기 수소가 긍정이랑 국내 글로벌 사회에 수소가 있는데 음, 상당히 좋은 원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음, 실제로 팔리는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에도 수소차가 있는데 가사하게 말씀드리면 수소차 충전하는 거 충전소가 되게 많이 없잖아요. 없죠. 그 이유가 위험하니까. 위험하다고. 엄청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수소차를 충전하고 나면 한번 충전소에서 다른 차를 충전하는 게 있죠. 그리고 위에서 20분 기다려야 돼요. 한번 충전하면 20분 뒤에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저도 수소 충전에 대해서 그 최근에 들은 얘기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대가 수소차 그냥 흔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고 그게 한 몇 년 전에 금융인가? 그래서 한번 파이프 나가지고 이슈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소탄처럼 그 수소 폭발이 일어나는 수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험 시설이 아니라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이 수소 폭발 그리고 그런 위험 시설이 나의 집 막 돌아다니는 핵폭탄 같아, 느낌이. 거기서 말하는 수소랑 수소차에 들어가서 너무 다르죠. 그게 기술로 그러니까 얘기하는 어떤 그 수소를 다른 수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규제만 엄청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랑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대체적으로 필요하다. 이거 전 지난번에 저기 부총리님, 네, 홍남기 부총리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심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규제가 많은 나라가 별로 없대요. 왜 그런 거 하니? 공무원들이 다 책임 안 지려고 문제 생기면 책임 안 지려고 이거는 이거는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돼. 그러니까 되는 거를 막 해놓은 포지티브 규제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되는 것만 써놓은 거야. 그럼 다 안 되는 거야. 근데 웬만한 선진국들은 네거티브 규제라 그래서 안 되는 것만 써놓고 안 되는 거 빼고는 다 니들 책임하에 한번 해봐. 그런 형태로 바꾸려고 엄청 애를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원자력 해체도 해체 기술도 많은 냉각, 해체. 이거, 어쨌든 그 이제 원자력 발전소도 내연하기 때문에 그렇지. 동유럽에 있는 원자력이나 사용이 있거나 우리나라 오래된 원자력
진짜. 해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건 폐기물 얘기고. 해체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뭐 장비를 뜯어내는 거? 다 뜯어내고 하나하나 다 해체해가지고 이제 아예 없었던 거죠. 네. 그런 해체. 어디가 갖고 있어요? 두산? 부산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그 해체 기술이 우리나라가 너무 원으로 돼 있었는데 문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원자력 뭐, 그렇지. 그 기조가 바뀌면서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없어지고 많이 주춤했는데 이제 다시 기조가 바뀌면서 원자력 해체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중요한 보유하고 그리고 또 원자력 이런 파생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세요. 후쿠시마 이제 네. 방류 네. 한다고 네. 그게 어떻게 저렇게 방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핵폐기물을 아직까지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원자력의 문제잖아요. 네, 핵폐기물은 계속 생기는데 그거를 그냥 갖고 있어야 되니까 보관하고 있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묻어놓든지 그래야 되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최대한 원자력을 탈원전 하려다가 효율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다시 또 복귀하는 상황이에요. 참 인류가 지금 방법이 없어요. 예. 후쿠시마 그것도 하면 이제 방류가 어쨌든 석회 전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를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완할 데가 없으니까. 조금씩 흘려보낸다고 일단 계획이 나왔었는데 전 세계가 뭐 후쿠시마를 하든 방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류가 저는 큰 사업 먹거리가 되지 않는다. 후쿠시마 뭐 방류지 그거? 그 원전 폐기물. 회기수 방류. 그러면 해양오염? 그 해양 오염이 돼서 어쨌든 어류를 저희가 섭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한 어류, 네,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어패류 뭐 이렇게 어패류 수요. 네, 수요가 되고 그리고 아마 북한 싸움에서도 안전한 어패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증 저희 해서서 뭐 그런 게 생길 거고. 내륙 양식도 그런 영향이 있겠네 그러면.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저는 지금도 자연산업 양식이고 하나도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되면 네. 자연산업 양식은 플라스틱이 없대. 자연산은 다 플라스틱이래. 브라질 해양 쓰레기 네. 많이 보면 예. 해양 쓰레기. 예. 해양 쓰레기. 예. 해양 쓰레기. 한반도는 좀 해볼까? 그거 좀 해주세요. 이거? 해양 쓰레기. 최근에 이 얘기 많잖아요. 초고령화, 초저출산. 예. 지금 우리 아파트도 어린이집, 엄청 큰 어린이집 지금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일산 그 베드타운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1인 순으로 간다니. 네. 네. 애들 친구가 별로 없어. 네. 그럼 이 애들 친구 만들어주는 산업도 굉장히 또, 각광받을 수도 있어서. 네?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옛날에 우리 뭐 애들 그냥 나가서 놀면 그만이었잖아요. 요새는 노는 것부터 읽는 거 뭐든지 다 산업이잖아요. 요새는. 그게 아마 휴머노이드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단순히 하는 모든 산업, 가정 모든 일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 괜찮아요. 머스크 얘기가. 저거 같이
근데 그걸 상상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예. 일단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 싸울 일이 없잖아. 다 싸우잖아, 집에서. 싸울 일이 없잖아. 아이, 진짜, 결혼해도 되겠어? 예?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방금, 아까, BK가 뭐라 그랬지? 이거,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하기 전에, 잠깐 뛰어넘으면, 브레인스토밍 하기 전에, BK 친구가 삼성 SDS 다니다가 보안 솔루션 회사를 차렸다고 그랬죠. 외주. 네? 그니까, 외주 받는 보안 솔루션.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중요한 보안 사항들을 다 남겨주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고 하냐라는 이제 의문점을 달았다라는 거지. 예, 의문점을 달았다, 해서, 이해가 안 간다. 장사가 되겠냐. 그런 스타트업을 이제, 삼성 SD에서 사내벤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그런 대기업 사내벤처 하는 거거든.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장하는 거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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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큰 이슈이기도 하고 응, 굉장히 큰 부가가 응, 지금은 뭘 만드는 거 어떻게 시켰냐라는 응.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최근에 올해 금융권에서 생긴 횡령 사건들 있잖아요. 엄청 큰 횡령 사건. 그거 똑같잖아요. 걔네들한테 돈을 맡겼는데 걔네들이 먹으면 그만이야. 이거 마음 딱 돌려먹고, 먹고 빼돌리면 그만이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예.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MVP. 예. 그게 MVP인 거죠. 예.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이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나한테 요청을 하면 돈을 받고 그 서비스를 수행을 하다 보면 완벽해질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객들하고 상의해갖고 디벨롭을 할 수 있겠지. 예. 그래서 하는 거죠, 스타트업은. 저는 그게 그런 답을 아까 주고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예. 관련해서 저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른 걸 보게 되잖아요. 뭐, 영어. 그래서 영어만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영어만 잘하면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영어가 아니고 영어를 못해도 휴대폰을 불러서 뭔가 계속되고 영어를 못해도 코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코딩. 지금 생각하는 코딩 교육.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코딩을 다 잘하고 제가 컴퓨터 공학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공학하는 것처럼 복잡한 코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들들 코딩 처음 받고 하는 거니까 지가 하고 싶은 게임을 만들어요. 근데 너무 단순하게 로블록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현대자로 얘기해서 내 디자인이 됐고 나는 거기에 코딩에 대한 기능을 모르면 내가 글로벌화해서 영어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수학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논리적이어야 된다. 왜냐면 수학이 커지는 그 우리가 다른데 수학을 어려운 걸 하는 이유는 내가 수학을 할수 수학을 만드는 게 그 논리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지. 결국 통계에서. 결국 코딩 교육을 만드는 거는 결국 그 프로그램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제 이거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걸 나중에 코딩 교육은 아마 이제 딥러닝이나 빅데이터로 해서 기계를 다 짤 겁니다. 알고리즘만 설계해서 그치. 기계를 다 짤 겁니다. 그렇지. 나중에 코딩으로 해서 뭐 C어라든지 C샵이라든지 Java라든지 이런 걸 습득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예를 들면 상황과 모든 게 풀리는 프로세스라고 하면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잘 짜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뭐라고요? 유닉스 디자인? 아. 그다음에 그 부정적인 거 글로벌의 지도는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마약에 대한 이 수동 마약들을 다 화학을 섞어갖고 이제 만들어서 개발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들 중에 이거를 신종 마약들을 걸러낼 수 있는 데하고 이 말하자면 키트나 이런 장비가 마약 진단, 마약을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마약이 너무 희한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통적인 필요성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종 마약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 디펜스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개발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게 너무 이제 발견 생긴 것들이 너무 다른데 심지어 마약을 복용을 했는데도 잡아낼 수 없는 상황이 아, 검출이 안 된, 기존 성분이랑 다르니까 애는 뿅 갔는데 틀림없이 많이 갔는데 그게 마약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게 있어? 마약이라는 걸 이게 너무 금기시해가지고 그런 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뭐 자연물질이 뭐인데 다만 이런 건 자연물질 네. 그리고 그게 사실 코카인도 그렇지. 나도 수리남 때문에 알았어. 사실 의학적으로 굉장히 발전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최근에 대마유, 대마유 음. 그런 식으로 발전. 근데 이걸 너무 그 우리는 아직 우리는 아직 너무 금기시하고 이걸 연구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 이걸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이런 이미지 규제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뭔가 개발을 해야 어떤 틀도 만들고 뭔가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뭔가 만들고 이런 자체가 그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조금만 들어가서 마약 지도법만 쳐도 신종 마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걸 먹어도 엔터테인먼트 하신다더니. 네? 진단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사업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단 사업이 사업의 기준이 될까? 아니면 진단할 수 없는 거를 파는 게 더 돈이 될까? 그렇구나. 최근에 17살짜리 마약 근데 마약도 그 뭔가 연구가 필요해요. 사업에 대한 이런 우리나라 각국의 마약이 이제 더 커지게 되고 뭔가 기술노동자들의 커뮤니티가 커져서 더 커질 건데, 예? 실제로 많이 봤고 마약을 진짜요? 저희 공장에 있는 마약이 풀어놨어요. 피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 어느 나라에요? 아까 벤처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쪽 바닥에 방을 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웃긴 게 연예인들을 쫙 진짜 말 그대로 풀어놓고 디스패치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진짜 이만큼 근데 이만큼 있는 자료가 다 뭐냐면 마약 자료. 실제로 연예인들 중에 표현적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애들은 약간 수박. 근데 얘네들이 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신종마약으로. 그렇겠지. 안 걸리니까. 비싸겠네. 부르는 게 값이겠어. 이 경우에도 막 신사동에 물담배에다가 마약을 넣어서 팔아. 그랬더니 중국 같은 데는 깡패 주식도 있잖아 상업대. 근데 중국 사람 때문에 들으려고 우리나라 생활을 하는데 뭐 알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외국인 가사노동자하고 이주노동자는 우리나라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겠네, 그죠? 이 봉쇄가 풀리면. 그럼 마약이 쫙 헐보다 쫙 더 늘어나겠네? 엄청 계속 들어왔잖아요. 뭐가? 마약 엄청 많이 검출하는 마약 사범이 잡혔다고? 세관에서 마약이
아, 밀분 하다가? 아, 진짜? 우리나라 그런 시장이 있나? 그런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만큼의 소비가 될 수가 있나? 난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이 마약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으면 제낍시다, 일단은. 딴 얘기부터 합시다, 우리. 일단 하는 사실은 알겠고, 예. 하는 사실은 알겠고. 음, 이것도 우리가 이야기해볼 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이거 얘기 나왔잖아. 중국 관계 변화될 거고. 그러면 이제 삼각관계 될 건지, 러시아랑 중국이랑, 손 잡고 미국에 대항할 건지, 아니면,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전 세계 공장 다시 진해로 다 끌어들이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만하고 한국 반도체 죽여버리고, 미국이 다 먹겠다. 그리고 중국한테 미국 반도체를 팔겠다. 예. 중국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제일 많이 쓰는 데니까. 중국이 그 큰 소비 시장을 미국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뭘 팔겠다는 거지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죽여야 되는 거는 한국하고 대만이다.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인 것 같아. 예. 그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감축법 맞아요. 뭐 치포 동맹 뭐. 예. 예. 전기차 반도체 이게 그걸 반도체를 무기화하는 거 사실 그거 보면 예전에 오일쇼크라는 세계에서 오일 수요가 막 넘쳐날 때 오펙에서 오일을 무기 삼아가지고 오일 안 풀고 오일을 안 팔아서 오일쇼크가 온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반도체 오일쇼크처럼 그렇게 무기화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이 ARM을 인수를 할 것 같아요? 하는데 성공할 것 같아요? 한국적으로 그거는 못 그럴 거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게 반국정 규제법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반국정 규제법에 접촉이 돼서 그 이제 원래는 그 그냥 미국의 마이크론에서 원래 ARM을 인수하려고 하다가 한국 인수가 불발이 되고 그다음에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게 SK 하이닉스에서 글로벌 컨소시엄을 해서 이제 지금 ARM을 인수하려고 하고 거기 삼성이 이제 올랐던 거고 아마 SK 하이닉스 컨소시엄 들어가게 될 거고 이제 삼성이랑 컨소시엄을 해서 이제 ARM을 인수를 하고 그게 지금 이제 딱 손정희가 ARM에 지분 70%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손정희가 지금 이 장사가 많은 게 왜냐하면 손정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 펀드 2 펀드가 깡통을 쳤어요. 비전 펀드 2가 깡통을 차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펀드의 손실날 부분을 어떻게든 메꿔야지. 메꿔주고 그걸 이제 ARM을 통해서 팔아서. 네, 100조를 조달할 것이고 그러면 삼성은 지금 100조를 조달하는 ARM 팔면 100조 들어오나? ARM 시장 가치가 지금 100조라고 추산을 하는데 이제 뭐 그거는 딜을 더 해봐야 되겠죠. 그 중에 몇 조가 쿠팡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삼성에서 이제 ARM을 인수를 추진하고 손정희가 그럼 삼성도 결국 글로벌 컨소시엄으로 가는 거예요? 하긴 그렇죠. 반도체에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넘어가려고 하는 필수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그걸 인수하게 되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럼 미국이랑 좀 싸울 수 있나? 그러면 이제 미국이 좀 대항할 수 있는 그 키가 미국에서 생겨야 되는 그럼 미국에서 막 방해하겠네, 못하게. 미국에서 네. 뭐 방해를 할 수도 있고 그 ARM 자체가 영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 일단 영국 법도 일단 좀 따라야 되고 영국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냐면 그랬을 경우에 세계 지도가 사실 지금 되게 뭐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지. 아까 뭐 환율은 뭐 올라갈 것 같다, 뭐 계속 그 고환율이 유지될 것 같다, 뭐 우리가 아무런 상상에 불과하는 거예요. 지금 환율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게 환율이고, 뭐 우리 BK가 그동안에 우리 IMF 이전부터 시작해갖고 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계속 보면서 거기서 규칙성을 뭐 보고 하지만
본인도 놀란 게 몇 번 있잖아. 하방을 더 뚫을지 몰랐네. 이걸 더 치고 올라갈지 몰랐네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건 진짜 모르는 거. 지나봐야 규칙성을 또, 역시 이랬구나. 쌍바닥을 찍었구나. 이번엔 쌍바닥 안 찍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늘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늘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제일 지금 부러운 건 나는 결국 우리는 파월이에요, 파월. 파월이 FOMC 하기 한 하루 이틀 전에 뭐 하면 걔는 진짜 수천만 불, 수억 불을 벌 수가 있는 놈이야. 네? 그렇잖아. 그 같은 그 점도표 찍는 애들이 서로 딱 힘을 합쳐갖고 차명계좌 써갖고 여기저기 숏을 치고 뭐 아니면 롱을 치든지 해놓으면은 걔들은 돈 무지하게 하고 전 세계 돈을 끌어당기는 애들이야. 걔들이 제일 큰 세력일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예. 나도 살면서 이렇게 FOMC랑 그 소비자 물가지수 그 발표 쳐다보고 있는 나도 태어나서 처음이야, 태어나서 처음. 네. 하여간.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좁은 나라, 이 좁은 경쟁력 없는, 아무런 무기도 없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남은 반평생 또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갖고 이 늦은 시간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얘기해보세요. 네. 중복돼도 상관없어. 아니, 지금, 제가 후배가 뭘 만들었냐면, 인공 계란을 만들었어요. 예, 예, 네, 대체육 같은, 그런 것을 만드는데 음식이 다 그런 식으로. 그거 다 이제. 인공식품? 인공식품이라 그래야 되나? 대체식품. 1차 승인을 받았는데,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진짜 이제는 계란이 부족한 게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식품이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에너지원을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프로젝트로 요걸 안 했었고, 그리고 뭐 하는 것처럼 그런 인공 대체식품들이 점차.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러니까 비욘드 미트가 망했지만 최근에 망했지만 그 대체육 시장이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포커스를 받고 있는 이유도 그 소 방구 끼는 것 때문에 그렇대잖아요. 네, 소 방구 끼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친대요. 자동차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소 방구 끼는 거가 제일 큰. 트림하는 거. 네. 성분이 맛있나요? 그게 왜 나왔냐면 그게 가치가 없어 나온 게 아니고 맛이 없어서 말이야.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대양 대양은 1kg 가지고 뭐 캐릭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뭐그 소화만을 끼는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논이 밭이 몇 평 필요하고 뭐 그래? 방구 안 끼는 사료도 괜찮을 것 같아. 방구 안 나오는 사료. 맞아요. 맞아요. 워낙 투입되는 그게 많으니까. 참 인간들이 정말 노력은 많이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초가. 기초 과학의 수준이 낮다. 수준이 OECD 기준으로 낮아요? 네. 그 연구 제대로 그나마 좀 한 데가 카이스트밖에 없으니까. 카이스트라는 뭐 경험연구원 정도 있는데
이게 병원이라는 게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나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결과물을 음. 해야 돼. 그래서 병원 분야 연구하는데 예산을 짜기가 좀 힘들어. 되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나라로 실제 참여를 되는 다 의대에 가요. 의대에 가서 우리나라는 의학 수준 높나? 의학 수준이 그 우리나라는 의학 서비스 분야죠. 네. 수술하는 네. 서비스 분야가 세계 1위. 그런데 의학 분야의 산업은 정말 그러니까 그 산업이 훨씬 큰데 우리는 그냥 개인이 서비스만. 근데 의료기기는 없어, 우리나라. 또. 응. 이렇게 기초화를 되어가지고 공부 잘해야 되니까 의학을 들었으면 의학에 가야 되는데 보호책에서 그렇지. 신약을 개발하고 유해되는데 다 병원 개원, 개원. 이게 이것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서비스 의학 분야 1위를 다투는데 그 밑에 기관사람이 신약 분야라든지 의학 서비스, 의학에 대한 이런 것들은 거의 진짜 나는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퍼 받은 게 CT 촬영기하고 MRI 이거를 수입하고 싶다는 거야. 그 걔도 모르는 거지, 바이오도 우리나라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몰랐지. 찾아보니까 없어. 우리나라에 그거 만드는 데가 없어. 응. 없어. 네, 이제 경쟁력이 너무 왜냐면 제가 병원에 할 게 없어. 동생하고 병원 있을 때 MRI도 수입을 다 납품도 받고 다 하는데 다 외국인이거든요. 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지멘스. 네. 정말 무서운 게 거의 독과점 하듯이. 맞아. 그러니까 진짜 원가가 100이면은 그 한 700원 받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국내 유일하게 CT를 조립해서 파는 회사를 찾은 거예요, CT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근데 그 핵심 부품 그 안에 그것도 뭐 핵장비더만, 그 핵장비, 그 메인이 중국에서 와. 그래갖고 중국에서 한국에 와갖고 그걸 조립해갖고 비행기에 있으니까 안 들어간대. 내가 보내야 될 나라는 네팔인데 거기는 화물기가 못 간다고. 그래갖고 중국에서 따로 보내재. 그랬더니 히말라야를 트럭이 넘어가다가 산적 만나면 조준되는 거야. 아니, 제가 병원 MRI 대표적인 걸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내가 그 삼성의 그 제품 경쟁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병원의 회사들이 보통 이제 수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줄고 써왔던 장비를 초기화하면 자기가 GE를 써왔으면 G를 초기화하고 G맨스를 썼으면 아이, 친한 거야, 거기 영업사원. 영업사원 옆에서 수술 보조도 다 해주고, 골프 회원권도 다 사주고,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700원에 파는데 그래 300원 못 주겠냐고. 그 병원 커넥션이 그게 진짜 내가 끼어 들어갈 데가 없더래. 아무리 내가 좋고 싼 거 같고도 안 돼. 부대하면 CD 끼워주고 그리고 뭐 10년 할부해주고 막. 돈 놓고 돈 먹기야. 그 우리나라가 그게 참 문제야. 밀키트 시장이 축소될까요? 지금 축소가 많이 됐어요,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거랑 연관해서 채소값이 약간 올라가고 음식 소포자는 하나. 그래서 다시 식품회사들이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밀키트? 그죠? 연말에 되면은 그리고 다시 시장성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자, 이게 한 달 전에 나온 얘기죠, 그죠? 네? 이게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자재 수포장. 아이, 참. 응? 식자재 수포장.
이 내용 얘기는 다 써놔야 돼. 사진 찍어야 돼. 소포장. 자, 밀키트 시장이 확대되는 이유가 아까 한 가지가 그 식품값이 올라서, 예, 식품값이 올라서 그 한 가지일까요? 그거 한 가지일까요?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집에서 요리를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고 핵가족이고, 예. 그렇지. 제가 써보니까 사람이 음, 편한 걸로 갔다가 다시 편한 걸로 오기가 올 수가 없거든. 편한 걸 한번 써보기 전 계속 쓰게 될 거야. 그러면 밀키트에 들어가는 포장재 산업도 괜찮겠네. 그 다음에 또 저기 보냉 이거 이쪽도 굉장히 괜찮겠네. 나는 그 경기 침체하고도 맞물릴 것 같아요. 예. 또 그 소상공인 그 식당 하시는 분들 그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사실 경기 침체 맞아? 오는 거 맞아라고 할 정도로 사실 상반기까지는 거리두기 풀린 것 같아갖고 나가보면 미친 듯이 술 먹고 막 모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슬슬 죽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아까 뭐라 했지? 해외 골프 해외 골프 여행은 회복이 될까요? 예. 회복이 될까요? 코로나 전 수준으로? 코로나 전까지 아니고 현실보다 상승이 현재보다 상승이 되겠죠. 예. 그럼 비행기 값은 내려갈까요? 근데 꽤 내린 노선이 있긴 있어요. 사이판이 편도 한 13만 원 하더라고요, 요새. 예, 싼 데는. 싼 경우. 음. 어딨어? 아, 실물 앞에? 무슨 내용이었을까? 이거 누가 얘기했지? 내가 얘기했나? 예? 네. 환율과 관련된 얘기 아닐까? 내가 지금 기름을 갖고 있는 나라, 거기서 뭔가를 갖고 있는 나라끼리 서로 실물의 가치. 실물의 가치. 그렇지. 그 얘기 맞다. 그때 션 얘기했다, 이거. 맞아. 예. 그래요? 션 얘기처럼 기억나지, 왜? 글씨는 내가 썼지, 다. 실물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니 왜냐하면 아까 반도체 무기화가 된다는 것처럼 반도체를 무기로 하려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무기로 하려는 데들이 있을 거고 지금 러시아가 가스를 무기로 하고 석유를 무기로 하고 하듯이 중국은 뭘 무기로 할까? 중국은 저기 히토리를 또 무기로 하겠네요. 네? 네, 다양한 중국은 사람도 무기야. 네, 사람도 무기야. 예나 지금이나. 네. 근데 인도가 중국 인구 앞질렀다는 얘기 있던데? 예, 네. 네. 강력한 그 한달 정책을 운행해가지고 최근에 앞질렀다는 얘기가 있고 인도가 엄청나게 무시 못할 나라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가지고 있는 또 특허나 기술이 이제 굉장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진짜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인데. 네? 중국이 풀리거나 중국의 세계 공장이라고 만들 정도로 공장이 다 몰려와서 공장을 물려보고 이게 지금 타이어 하면서 인들이 나오고 그리스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근데 왜 인도는 중국처럼 그렇게 바꿔서 국민성이죠. 간간히 나오고 있어, 그. 근데 웃기는 거는 지금 중국에 있던 미국 그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다 어디로 옮겼냐면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말레이시아 제일 많이 갔더라고.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겠구나.
이제 오세요. 음. 그냥 돈을 이제 그 말레이시아 7개 갔으면 인도네시아에 2개 갔고 베트남에 3개 갔더라고. 예. 베트남은 꽉 찼나 봐. 근데 그래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젊은 나이더라고, 젊은 나이. 우리나라의 이거랑은 정반대지. 예. 이거 그냥 제가 은행을 다른 군데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감정을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현금을 안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지폐를 예를 들어서 필요한 만큼 내기 싶다. 화폐를 다 내주지 않아요. 5만 원짜리 화폐가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왜냐면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5만 원 화폐가 부족합니다. 화폐가 부족해서 실제로 오늘도 우리은행에 가서 화폐를 현금으로 이제 받는 데를 따라서 은행에서 우리은행 본점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5만 원 화폐를 주세요 하면 그것도 다 인정이 안 돼서 잘리고 5만 원으로 계좌를 찍어주는데 네 그렇죠. 계좌가 디지털로 찍어주는 건 찍어주는데 현금이 걸지 않아요. 그렇게 하죠. 심지어 은행에서는 5만 원권을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여기 파주의 시청 안에 있는 농협에 갔는데 1,000만 원을 찾으려고 그 1,000만 원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5만 원짜리가 500만 원밖에 없어서 1,000만 원 다 못 준다고 얘기해요. 야, 그럼 또 화폐를 들고 가서 주면은 프리미엄으로 한 10만 원 더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또 현금을 들고 가면 요즘에 이 현금 가지고 뭉통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디지털로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가지고 가면 오히려 이 자금에 대한 충족을 다 준비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났냐, 이 돈?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실물 이런 화폐를 쓰고 있지만 이 화폐를 쓸 때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렇겠네. 문제가 많아요. 디지털은 다 수정이 그렇죠. 네, 돈은 자꾸 디지털화 그러면 실물 화폐가 결국은 없어질까? 없어진 날은 오겠다, 그죠? 네. 점점 없고 지금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없어져도 되거든, 사실은. 마늘밭을 없애야 돼, 마늘. 뭐 하면? 나도 꿈인데, 사실. 현금 쓰고 다니는 거. 우리 덴탈 업계에서는 느껴지는 변화나 이런 거 없어요? 근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수익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한 해본 거는 비용을 해외 여행이라든지 이런 여가에 사용했던 분들이 본인 케어에 쓴다? 그거를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치료 같은 거를 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치과 매출 저희 개원 이익대로 처음 잘 좋았던 때가 됐어요. 아까 또 경기 지표 얘기하실 때도 그런 영향들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안 와서 그럴 텐데 지금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에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데 저는 원장님들하고 나뉘어 앞에 있는 식구와 원장님 직원이 있는데 하루 관리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여기 지금 다 나오지만 사실 정말 규제가 엄청 많아요. 행정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간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가장 저희가 어려운 거는 이제 인력난. 1년간. 여기 있어. 여기.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생산하는 인력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인데
2010년도에 비해서 지금 치과 위생사의 그 정원수가 2배가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인원 중에 펜트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이 47%밖에 안 돼요. 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 그 라이센스는 갖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치과에서 일하는 환경이 힘들다든지 아니면 뭐 이외에 더 관심거리들이 생겨서 창업이나 뭐 뷰티나 아니면 카페라든지 이런 쪽으로 데이터리 쪽으로 운영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치의생사예요. 그러면은 유니트 체어라고 하는 이제 치료를 받는 의자 한 대에 그러니까 원장님 한 분에 한 3대에서 4대 정도 돌립니다. 그러면 스텝이 한 4명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 인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일반 개인 치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생사가 없어요. 그러면 저기에도 나왔지만 이제 그 간호조무사이들 그 치과 위생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치료는 못하지만 어쨌든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일과 가정의 양육 때문에 집에서 그 쉬고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같이 끌고 나올 것인가 그리고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그 해외 인력 각뭐 노동력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외 인력이나 탈북 인원들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치과 위생사의 처음 가기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익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어서 오히려 더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 컨설팅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왜냐면 원장님들이 한 6년, 7년생이 되시는데 지금 라이센스를 받고 이제 들어오는 인원이 5년이에요. 이게 그 조직 문화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치과 쪽에서 장비나 이런 거를 하는 데서는 보조 인력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제 디지털 도움을 받아서 2, 3일 걸릴 이그 만드는 이미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그 석션이라든지 보조 인력 없이 의자 자체에 그런 것들이 다 갖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로봇도 나오고 하지만 뭐 저도 원장님들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 가면 그 써있는 로봇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구나 아니면 이제 그 소독시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독된 기구를 운반하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이 정확했구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켜요. 일단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고 일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거기에 맞는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 더 없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정원을 늘리고 늘릴수록 바빠져. 그게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왜냐면 공인중개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치가 아니고 불구하고 수십 대에서 뭐 하다가 문제는 언론 라이센스인데 왜냐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싫어. 일단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싫어. 난그 일 안 할 건데 싫어. 근데 취직생관도 그 일 안 할 건데 일단은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제도 자체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 3년의 기회에서 그 일을 안 하면 라이센스 없어지는 이런 장기로 계속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면 그건 이미 근데 그 부분도 본인들은 다 회의적으로 명령돼 있고 보수교육이나 계속 했어요. 그리고 규제를 한다고 그 회의적 예고를 했는데 사실 그런 의도와 관계가 되니까 실행을 못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외부 자본이 이 의료기관에 투자를 못하게 되죠.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논의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자본이라든지 누가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또 원장님들은 반대를 하시겠죠. 그분들이 오너여야 되고 그런데 밑에 있는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본이 들어와서 처우라든지 시설면에서 대비를 된다고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간호사, 의사, 뭐 하나 근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고려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치의생 자격을 가지고 있고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외 자격을 가지고 따서 오히려 해외로 취업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페이의 거의 뭐 2배, 3배 정도 받으니까 오히려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로 오히려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캐나다만 돼도 지금 이제 치위생사들이 이 치과 의사가 치위생사가 가장 필요한 영역이 스케일링이에요. 치석 제거. 그 다음에 이제 구강 위생을 예방해주는 어떤 차원의 뭐 칫솔질 하는 방법이라든지 불소독도라든지 그런 영역인데 이거를 제가 듣기로는 이 캐나다에서는 그 치위생사가 단독으로 오픈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이제 치료는 못하죠. 예. 그런데 이제 원래 거기가 땅덩어리도 넓고 우리처럼 뭐 나가서 한 건물에 치과가 2개, 3개씩 있으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데 그런 데서는 그 치위생사의 도움을 받아서 용품도 구매를 하고 치석 제거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게 되면 페이 문제도 있지만 그런 또 독립된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 우리도 좀 그런 거를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치위생학과 자체도 인원을 뽑기가 어렵고 뭐 교수님들 말로는 학습 수준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매해 국식을 보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그게 예전에는 정말 한 96% 정도 합격률인데 최근에 한 1, 2년 전에 74%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배출되는 인원이 그만큼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게 뭐 저희 치과 쪽에는 이제 상적합니다. 코로나 공부를 안 해요. 그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자율적인 공간을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애들이 이게 많이 그러니까 학습 수준이 많이 저하되고 교육 수준이 이렇게 되고는 이렇게 평준화되어 있던 게 양극화가 이렇게 됐어요. 양극화가. 그래서 똑똑한 애들 되게 똑똑하더라고. 그 애들은 자기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하든 온라인을 하든 똑같아요. 그 아이들은. 그렇지만 중산층이 없어졌네. 네. 학력 중산층. 가족제도로 나타나고 했던 애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소득과도 관련이 많아요. 이게 정말 저도 아주 쭉 갔고 맞아요. 그 중산층 애들은 쭉 떨어졌고 그러지 않고 갔죠. 그게 제일 커요. 격차가 진짜. 진짜 뭐 이거랑 관계 없는 얘기지만 저희 그 선생님 아시죠? 저희 토요일마다 사고를 그분이 원래 대치동에 하시는 분인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코로나 때 다 이걸로 했잖아요. 태블릿으로 수업하고 이거를 심지어 영상을 해가지고 앉아 있는 것처럼 다 해놓고 얘는 다른 학교 수업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학교 수업을 듣지 않고 과외 선생님이 오거나 자기가 학원 가서 배우고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공교육은 아예 그냥 제껴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원격 수업을 할 때는 그렇죠. 원격 수업 한 그냥 학교에 출석만 걸어놓고. 그 이제 진짜 그러니까 대치동 됐다 이거죠. 네, 근데 그 소득 수준이 안 되고 그냥 공교육에 맡기거나 소득 수준이 안 되거나 뭐 어머님, 부모님이 맞벌이 봐줄 수가 얘기하고. 없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아이들은 그 시간이 그냥 소홀할 시간이에요. 노는 시간이 되는 그냥 거죠. 좀 펴놓고 태블릿을 하고 애들이랑 놀고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아무 걸 해도 끝이라는 학력 수준 우리나라 지금 학력 수준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기초 학력 수준. 맞아요. 그러니까 저걸로 그 평균이 그죠? 네. 기초. 사교육 시장 미래가 밝아요. 사교육 시장 미래가 밝아요. 아이고 오늘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 좋은 것도 그래서 많아요. 부정적인 거를 바꿔 생각하면 그 긍정적인 걸 뽑아낼 수 있는 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치는 거야. 학력 수준이
사회적 시장이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메가스터디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새 조직 컨설팅 관련된 그 기업 외주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력 그 최대한 뽑아야 될 것들도 많고 그 MZ 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 친구들하고 저기 어울려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무섭더라고. 연연하지 않아요. 진짜 연연하지 않으니까 그 뭐 회사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주겠다, 뭐 거의 뭐 스타벅스도 주겠다, 막 해도 자기 말만 안 들으면 그냥 딱 던지고 혼자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세대니까. 이 내용을 다 들으면 들을수록 로봇 산업이 미래가 다르다. 정말 로봇 시장이 정말 좋아 보인다. 그럼 여기서 그거 한번 뽑아봐요. 로봇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인공지능 있어? 아, 저희 거기다 거기 조금 더 여기 쓰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 지금 좁잖아요. 아니 여기 있는 거 뽑으려고 그래. 색깔을 달리해서 동그란 거지만 로봇에 관련. 지금 이게 좀 이상해 지금. 색깔을 바꿀 수가 없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딥러닝, 뭐 머신러닝 들어가겠죠. 뭐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또 뭐 있냐? 로봇으로 인한 직업 세분화. 요새 뭐나 자율주행. 로봇을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겠죠. 너무나. 이제 죽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언제까지 가는 거야? 로봇을 위해서 극한도 폐쇄되고. 초저출산. 초저출산. 네, 초저출산. 그러니까 그 로봇 산업이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 넓은 로봇 산업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보면 그 클로바나 그 아리아, 뭐 우리 집에서 쓰는 구글 그 AI 스피커 있잖아요. 그거 다 로봇이잖아요, 어떻게 보죠? 그 잘 써요? 저는 핸드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내 책상에 클로버가 있거든. 책상에. 적어도 일정하고 알람 뭐 내가 졸면 깨워줘 이런 거는 쓰니까 되게 편하더라고. 리모컨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IoT 기계를 그렇지. 연동을 딱 해놓으면 걔한테 말해서 그렇지. 불을 끄거나. 그러니까 IoT가 신기술이었는데 지금 일상기술이 됐죠. 그렇죠. IoT가. 그리고 로봇 산업이랑 연계되는 게 통신 사업입니다. 통신 사업. 그렇지.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통신 사업. 희성아 살까? 네? 저 사면 안 되겠어요. 이거 이번에 저 사무실 오픈할 때 직원 하려고 했는데 사면 안 되겠는데. 내가 뭐 어디서 왔어? 네트워크 통신. 그 삼성 거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나도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쓰니까 그것도 로봇이 또 반도체가 없으면 어차피 또 깡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패권이 참 반도체가 진짜 무기입니다. 반도체. 맞아요. 진짜 저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 뭐 대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두 개만 뭉쳐도 충분히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만 사용 안 하면 되는데. 반도체를 진짜 무기화 시키면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메모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이 로봇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인공지능하고 AI하고 빅데이터하고 반도체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반도체. 반도체가 더 중요할까요? 일단 만들어야 돼. 그거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실 빅데이터하고 딥러닝은 구글을 따라갈 수가 없어. 구글 애플을. 그건 다 데이터기 네. 때문에.
구글 애플을 따라갈 수가 없어. 사실 얘네를 따라가려면은 이거는 뭐 사실 참 애매할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는 특히 그럴 것 같아요. 인간 행동을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 행동의 그 데이터가 제일 많은 데가 구글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드웨어를 반도체를 이용해서 그 완벽한 하드웨어를 구성해도 사실 그 결국은 또 미국이 먹는 거야. 결국은 제가 봐도 저쪽인 것 같아요. 결국은 또 미국이 먹는 거야. 뭐 거의 닭이 문제는 달걀이 문제는 뭐 이건데 이거 봤을 때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저 사람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처럼 8비트 컴퓨터가 있을 때 그 마이크로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없을 때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과 마이크로 윈도우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우리가 컴퓨터 활용하는 능력과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8비트 컴퓨터를 만들 수 있으나 윈도우를 못 만들 거야. 그러니까 윈도우 컴퓨터가 없으면 의미가 별로 없는 거니까. 지금 윈도우 결국은 닭이냐 달걀이냐인데. 아니 근데 이게 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반도체는 전 세계 한 개의 브랜드나 한 개의 회사가 걱정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한 3-4개 네. 정도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꽤 여러 분야로 나눠지는데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뭐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설계하는 펜리스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다양한 나라에서 미국의 몇 개 업체, 그다음에 영국 업체, 그다음에 뭐 대만 업체, 한국 업체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빅데이터는 구글밖에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빅데이터는 테슬라도 있습니까? 테슬라는 자율주행하고 테슬라도 이제 그 우리가 손에 손마다 다 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 보행자나 그런 것도 인식해야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다는 자체가 그런 데이터가 이제 충분히 있기 때문에 딥러닝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도전을 테슬라가 이제 저거를 런칭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둘 다 미국 회사야. 결국에는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걸 다 미국으로. 우리가 되게 반도체가 되게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봤을 때 이 반도체의 중요성보다는 저쪽의 그 소프트웨어 쪽의 중요성이 훨씬 더 몇 시에 그걸 잘못 따라가야 돼요. 11시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게요.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어마무시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스타트업을 창업을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요즘 불러요. 여기서 고르면 할 수 있어요? 하나 좀 집중해서 진짜 계속 보자. 이거 하나 고르자고 이렇게 많이 그래? 그건 아니잖아.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거의 목적을 제가 환기를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형태의 사고를 우리가 또 한 달 동안 가져가보자는 얘기예요. 네. 오늘 버스를 타던 내일 내가 운전을 하고 가던 누굴 만나던 간에 이런 식의 다양한 확장성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당분간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음 만났을 때는 이제 융합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럼 본인 내가 저기 for run and run 그 단톡방에 또 이걸 올릴 거란 말이지. 네, 올리면 의견을 주세요. 네. 다음 포럼에서 그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레오님 같은 경우에는 포장 업계에 있으면서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다음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레오도 마찬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그동안의 경험과 했을 때 그 밀키트 시장이 다시 확대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고 뭐 경기는 침체될 것 같다면 어느 풍선 효과가 어디서 나타날까? 어떤 쪽 산업이 좀 커질까? 우리가 만약에 돈이 없으면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뭘까? 만약에 돈이 있으면 BK한테 펀드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오늘 그 생각은 들었어요. 포럼런에서 우리가 한 달에 3만 원씩 한 번 모임에 3만 원씩 걷잖아요. 3만 원씩 걷어서 오늘 아주 그 양질의 강의를 들었는데 10만 원을 줄 거예요. 그 회비에서 10만 원을 뽑아서 줄 거예요. 그 원래는 1시간 하기로 했으니까 10만 원인데 2시간 했으니까 20만 줘야 되는데
본인이 안 하니까 그냥. 네. 그래서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금이 조금씩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를 여기다가 딱 묻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런앤런에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스타트업을 우리가 구상하고 스타트업 하는 연습을 하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투자가 더 빠를 수도 있거든. 그럼 거기서 나온 투자금을 뭐 까먹을 수도 있고 그냥 불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풀어놨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또 스타트업 동맹을 또 맺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장관님 거는 부담되니까 당연히 안 하지. 근데 여기는 부담될 그 별로 없다고 하는데 20만 원 주고 하자고. 20만 원. 2천만 원. 아니 요새 나온 책 봤어? 10만 원으로 100억 만들기. 자, 언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 이제 좋은 시기가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온다고 봐요. 주식 시장에서 난 그거는 동의해요. 네. 그걸 위해서 우리 BK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때까지 하면 우리 한 50만 원만 만들어줘. 그 포럼 공동재산으로 가면 되잖아. 공동재산. 하여간 딴 길로 빠졌는데 이런 확장성 있는 사고를 계속 해보고 사실 오늘도 굉장히 확장성은 없었어요. 네. 그냥 매우 근접한 연관성 있는 단어들만 나왔지. 다양한 뭐 이런 확장성 있는 얘기는 사실 다들 좀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함부로 꺼내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핵폭탄 터졌고 납진 와가지고는 중화시켜주는 요드 얘기까지 나왔으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다음 한 달 동안은 뭐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한 달이 됐던 다음 포럼 열리기 전까지 나는 요런 걸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를 제안을 주세요. 네, 제안을 주시면 그 중에 2개를 뽑아갖고 뭐 하든지. 사실 오늘 6시 반에 모여갖고 지금 11시까지면 지금까지 해본 포럼 역사상 가장 길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박수. 이것으로